안녕하세요. 넥스트하우스 동경 오늘 스페셜 편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동경을 촬영 담당하고 있는 시무제스. 저는 동경에서 지금 한 20년을 거주하고 있고요. 동경 상겐자역 주변에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여기 상겐자는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부동 1위의 지역입니다. 사람 많고 쇼핑센터 많고 큰 건물도 많고. 상겐자는 오래된 지역이긴 하지만은 동경 중심에서 시부야라든지 다이칸야마, 에비스 이런 지역에서 걸어서 가긴 힘들지만은 차량으로 이동 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역 주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동네, 부동 1위. 진짜 먹을 것도 많고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 현대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의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은 여기인데요. 오늘은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이쪽 동네를 지금 안내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경 볼거리라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정보 한번 볼까요?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방 2개에 60회배이니까 약 20평 정도 되는 집인데 약 6,380만엔, 그러니까 6억 3,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약 8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 20년 전에 지어진 집이네요. 6억 3,800만 원 같은 저런 집을 구할 때는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세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약 한 7억 5천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중고의 수수료 같은 경우는 3% 정도 가져가거든요. 침대 하나 놓으면 끝나는 집, 이런 게 같은 경우도 한 75만 원. 추천 부동산 가격이랍니다. 집세가 약 98만 원 정도 되고 관리비가 5만 원. 화장실하고 목욕탕이 나눠져 있고 2명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집 제한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몇 명 들어가 살 건지까지 다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부분 혼자 들어가 살 집 같은 경우는 혼자 살아야 돼요. 둘이 들어가거나 셋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피타토 하우스, 딱 나에게 맞는 집. 여기 코마자와 대학교 역 근처에 있는 집들, 여기 사쿠라 신마치라는 지역에 있는 집들, 여기 요가역이라든지 이런 집들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지금 저는 원인은 상겐자를 보고 있으니까 상겐자에 있는 또 방 2개 있는 집을 한번 볼까요? 와, 진짜 비싸네요. 월세가 238만 원, 방 2개 있는데 15평에서 16평. 처음에 집 들어가는 게 보증금 다 포함해가지고 예비금까지 다 해서 476만 원이 필요하고, 이제 관리비 만 원, 그다음 보험료 들어갈 때 20만 원, 열쇠 교환료 33만 원, 그다음 중간 수수료 260만 원. 이런 집 하나면 중간 수수료가 260만 원인 거예요. 요거 같은 집은 대략 280만 원 정도 되는데 방 2개가 있습니다. 집은 좀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이 집은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똑같이 한 배를 내야 되고, 보험료 가입비 2년치가 18만 원, 그러니까 월 관리비가 8천 원, 그러니까 8만 원. 주차장은 없다고 하고요. 중간 수수료가 대신 좀 비싸네요. 310만 원. 2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77만 원을 또 내야 돼요. 근데 2020년 6월에 완성했답니다. 얼마 전에 완성한데 새 집이네.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좀 괜찮네. 사이즈도 커요. 그리고 여기서 16분. 와, 그러니까 그치, 집값의 사이즈가 큰 편에 비교해서 진짜 이러네요. 16분이나 걸어야 돼. 집에 여기서 방 하나 진짜 40회배 140만 원. 와, 같은 사이즈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서 16분인데 140만 원짜리가, 여기서는 9분짜리가 19분이에요. 여기서 가까워지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집값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상담자랑 집 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비닐을 쳐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상겐자역에서 약 4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진짜 6.1회배. 얼마나 거. 이거 같은 건 한 7만 원, 74만 원. 진짜 10평 이하의 집인데 여기서 8분, 관리비 4천 원, 그러니까 4만 원인 거죠. 집세는 103만 원. 일본에서는 주택을 사냐, 그리고 맨션을 사냐, 그리고 맨션에서 빌리냐, 주택을 빌리냐에 있어서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집을 갖는 거에 있어서의 큰 꿈을 갖고 있을 거고, 인생에서 제일 큰 쇼핑을 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부동산이라든지 집을 소개해주는 중개하시는 분들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집을 사가지고 집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번 집 고장날 때마다 고칠 때 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맨션은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보수비라고 해가지고 보수비를 꼭 내야 돼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빚을 갚는 데 있어가지고 그 외의 돈들이 또 나가는 거죠. 보수비라든지 집 관리비. 좋은 맨션 가면 갈수록 더 비싸요. 대략 한 30만원에서 50만원, 크게는 80만원까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월세 곱하기 5배를 내고도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데 지진보험이 있습니다. 지진을 항상 사람들이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보험을 꼭 들어야 되고요. 화재보험을 꼭 들어야 됩니다. 지진보험 같은 경우는 약 2년에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고, 화재보험도 마찬가지로 한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방 하나에 주방 하나 있고, 욕실,洗面所, 화장실 93만원인데 곱하기 5에서 6을 준비해야 됩니다. 약 6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데 주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월 139만원. 여기서 가깝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1분 160만원. 방 하나 진짜 혼자 살 수 있는 집인 거죠. 91만원. 그리고 여기도 더 쬐끔해요. 72만원. 각자들 이렇게 얼굴 나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들을, 물건들을 이렇게 다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부동산인데요. 상계인자역에서 약 10분 걸리는 집에서 약 156만원. 관리비가 벌써 11만원이에요 15평도 안 될 수도 있겠다. 14평 곱하기 6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집은 좀 싼 편이긴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써져 있어. 추천 분양 맨션이라고. 좋은 점은 오토록에다가 강아지들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 같은 경우는 무료이기도 하고. 1K야. 거실이 없는 거예요. 방 하나만 덜렁 있는 집. 상계인자역에서 10분 정도 지나가는 집, 약 10평 정도 되는 집 같은 경우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가네요. 와, 요 같은 경우 지금 먼저 가까운 것부터 한번 볼까요? 요가역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은 5,290만, 약 5억 3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방은 3개고 집 모양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방이 3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와, 진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거 비싼 거죠. 상계인자역에서 10분 방 2개짜리인데 집값이 8억 9천이야. 이거 맨션인 거죠. 야, 9억에 이 정도면 진짜 25평 정도 되는 거죠. 관리비가 18만원이에요 2008년에 완공됐으니까 벌써 10년 다 돼가는 집이네요. 와, 같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계인자에 여기 있는 맨션인데 8억 2천. 근데 이 집과 이 집의 차이를 봤더니 이 집은 테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 이 집은 10억이야. 10억 6천. 아, 여기서 10분이나 걸린데도 불구하고 10억 6천. 왜 이렇게 비쌀까? 사이즈는 근데 또 작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부에 있는 자기들의 공간이 조금 더 잘 되어 있지 않을까요? 냉방기구라든지 식기세척기 등등 이런 게 다 완비되어 있다는 거 보니까 건물 보수비를 19만원, 매달 20만원씩 내야 돼요. 매달. 빚을 따로 갚고 매달 이 집은 월 보수비를 20만원씩 내야 되고 관리비도 20만원씩 내야 돼. 와, 그러니까 40만원 나가야 되는 거지. 게다가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주차비 한 달에 40만원 정도 생각해야 되니까 빚 갚는 거 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80만원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983년도에 지어진 집에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집값은 5억 7천, 관리비가 2만 1천원, 21만원, 그 다음에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게 16만원 보수비가. 와, 자, 5억 7천 빚을 지고도 매달 빚 갚고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수리타 특이, 그러니까 보수금 내야 되는 거 16만원씩 내는 거 어떻게 살아?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집을 살 때는, 그러니까 현찰로 준비하면 제일 좋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일반인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연봉 곱하기 8배에서 10배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어느 집을 사겠다라든지 이런 정보를 은행에 넘기고 나서 그리고 대출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특히 한국 변조료가, 이자료가 작아요. 0.0 하니까 한 1%도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두들 집을 사려고 합니다만, 여기서의 문제점이 하나 더 있어요. 맨션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매달 수리비라든지 관리비를 내는 게 진짜 별것도 아닌 돈인 것 같지만은 계속 나가요. 차까지 있으면 차 주차비까지 계산하면 진짜 월 8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건 제일 저렴했을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까지 완비시키고 나면은 자기가 집만 잘 관리하면은 고장만 안 나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많이 돈이 새 나가는 게 없겠죠. 이런 면에서는 좋긴 하지만은 자기 집이다 보니까 언젠가 팔 때 잘 안 팔리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가다 보니까 참 되게 위험한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어렵다 이분. 진짜 차가 지금 이렇게 쫙 밀렸어요. 택시가, 일본은 집집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다 보니까 택시 한 대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돼버렸는데요. 자, 대부분 사람들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차가 밀리고 있네요. 이런 집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집 평수가 약 한 25평 정도 되는, 25평 넘게 되겠다. 이렇게 넓게 쓰는 집입니다. 1층, 2층으로 쓰는지 3층까지 쓰는구나, 이 집 같은 경우.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진짜 한 1억은 있어야 될 거야. 1억.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집들 다 지금 이 카메라에 담긴 집들 대부분 집들 새 집은 진짜 9억 정도 있으셔야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억이 있을 경우에는 집 세금 같은 걸 내는 거 다 포함해서 약 10억이 1억이 더 있어야 돼요. 저도 일본에서 살면서 집을 계속 아직도 못 사고 있지만은 참 그렇죠. 타이밍이란 것도 있습니다. 집 살 때는. 그리고 용기도 필요하고요. 많은 집들 정보를 보셔야 되고,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국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집을 보시는 것보다 저희들 같이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진짜 제주도 촬영이라든지 김포, 마곡, 진짜 동경까지 이렇게 넓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본은 대략 이렇습니다라는 시세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자, 역 주변을 두고 나서요, 오늘 단독주택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단독주택들 보이신 것들이 잘 보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집도 지어진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대략 한 이런 집 살려면은 한 6억 있어야 될걸요? 6억에서 7억? 8억? 진짜 그렇습니다. 땅값이 진짜 이 건물은 많고 땅은 많다는데 내 집은 없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을 구하실 때는 좋으신 분을 만나셔가지고 꼭 상담하시고, 가족과 상담, 은행과 상담,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을 꼭 하시고 나서 좋은 집을 얻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걷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집들이 많네요. 이 집은 색깔이 네이비로 된 집인데, 이건 단독주택이 아니구나. 각자들만의 맨션 같은 집인데, 와, 이게 숨어져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집이긴 한데, 네코토모 하우스, 이 뜻이 고양이와 함께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집 같은 경우는 7월 4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집을 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네코토모 하우스니까 진짜 고양이와 집이네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집이 아니면 혹은 고양이 컨셉으로 해가지고 만든 집 같습니다. 아직 집 자체 내 정보는 안 나와 있습니다. 47해배 같은 경우는 18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가 8만원, 그 다음에 조금 더 훨씬 작은 1K죠. 아까 말씀드린 28해배니까 약 10평도 안 되는 집 같은 경우는 120만원이나 이렇게 지어졌다 합니다. 근데 이 집은 딱 보니까 컨셉 자체를 네코토모 하우스라고 진 걸 보면은 고양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일본은 맨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애완견 키울 수 있는 집이 따로 있거든요. 없는 집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동네 주차장, 집 근처에 있는 주차장 이런 거 하나 얻을 때 대략 진짜 지붕이 없는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월 35만원 필요합니다. 동경 시내 같은 경우는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예쁘게 꾸며놨어요. 이런 집 같은 경우도 진짜 단독주택이지만은 작게 보이지만은 이런 집도 진짜 별것도 아닌 집 같이 보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은 10억은 필요합니다. 이런 집 8억. 집 사긴 글렀죠. 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이렇게 밑으로 만들었어. 집인가? 집이구나. 집인데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다. 집이야. 와, 특이하네, 이 집은. 뭔가 특이하신 분인 것 같아요. 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집입니다, 집. 집을 진짜 잘 구매하셨네. 잘 꾸몄다기보다는, 와, 이 집은 건축가 가신 분인가? 오랜만에 봅니다. 이런 빨간 벽돌. 이런 빨간 벽돌 집 같은 경우 예전에 한국에서 진짜 80년대 집 많았었는데, 이 집 거의 대부분 집들이 다 이런 집이었잖아요. 예전에 한국 1980년대 집 보면은. 어떻게 보면 건축 양식도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질 수가 없는 집들이 많아요. 이유는 지진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뼈대를 콘크리트보다는 나무로 짓는 집들이 많아요. 나무는 흔들리잖아요. 흔들 하지만은 콘크리트는 금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 좋습니다. 4월 8일부터 긴급사태 선언이 있고 나서부터 약 2달간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됐었어요. 업무하지 말라고 아베 총리가 아베 마스크 2장 각 집에서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들 집에 있다가 이게 한 번에 다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PCR 검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은 PCR 검사를 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2, 2차 감염이 안 되길 진짜 바라면서 사람들이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경 넥스트하우스 편 또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